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아지가 갑자기 다리를 들고 있다면 디스크일까요? 슬개골 탈구일까요? 아니면 관절이 아픈 걸까요?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강아지 집사님들이 강아지가 걷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면 슬개골 탈구인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디스크나 근육통, 관절에 문제가 생겨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보호자 눈이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17, 16살 두 마리 강아지 보호자이지만 얼마 전까지 4년간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를 돌봤던 강아지 집사였습니다. 제 강아지가 주저앉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과거에 아이가 절뚝거리다가도 다음날 잘 뛰고 걷는 모습에 괜찮은 거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을 후회했어요. 누워서 대소변을 볼 때 3개월 동안 제가 딱 뭐만 했냐면요. 제 강아지를 다시 걷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국내외 책과 논문, 영상 등을 매일 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고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절뚝거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될 때 단 3초면 강아지가 왜 절뚝거리거나 끌듯이 걷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환경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지에 대해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유 반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슬개골 탈구인지 디스크인지 테스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영상을 볼 때 옆에 아이가 있다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아이의 발을 조금 들어서 발등을 바닥에 닿도록 살짝 뒤집어 주세요. 정상적이라면 1, 2초 내에 스스로 발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발이 뒤집힌 채로 오래 있거나 되돌리는 속도가 느리다면 신경 문제, 특히 디스크나 척수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 경우 단순히 발을 끄는 게 아니라 발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거나 주저앉는 모습도 보여요. 특히 닥스훈트나 푸들처럼 신체 구조상 디스크가 잘 생기는 아이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제 경험에서는 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디스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는 모습을 보면 다른 강아지가 자는 모습과 달라요. 슬개골 탈구가 있다면 다른 강아지와 비슷하게 동그랗게 허리를 말 수 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다리를 쭉 펴고 정말 눈에 띄게 일자로 펴서 잠을 자는데요. 특히 허리나 엉덩이 주변을 만지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라도 모두 같은 모습으로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제 강아지의 경우에는 다리를 접지도 않고요. 허리나 엉덩이를 만져도 크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성격이 다르듯이 강아지마다도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표현하는 강아지가 있고요. 제 강아지처럼 소극적으로 손을 핥거나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관절과 근육통이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라면 발등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할 때 빠르게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슬개골 탈구라면 무릎 관절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는데요. 다리를 들었다가 놓는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핸드폰을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작은 행동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관절이 문제일 때는 특정 자세에만 통증을 보여요. 그래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산책할 때 멈춰 서 있기도 하고요. 강아지가 쉴 때 잘 살펴보면 관절 부위를 핥거나 움찔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육통도 만졌을 땐 아파하고 쉬면 좋아지지만 과격한 활동을 하면 계속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멀쩡하대요. 근데 왜 자꾸 저러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엑스레이와 MRI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엑스레이는 뼈만 보여주고요. MRI는 신경까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떤다고 해서 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아지가 다리를 떠는 건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엑스레이, CT로 볼 수 없습니다. MRI가 아니면 안 보이기 때문에 평소 우리 강아지들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눈으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감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를 끌거나 절뚝거리는 등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 강아지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바로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강아지 다리가 미끄러지면 관절, 디스크, 근육 모두 큰 손상이 와요. 제가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가며 강아지를 케어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미끄러운 환경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실내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매트였는데요. 아이가 다시 걷고 집에서 재활하는데 실제 매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떤 매트를 왜 선택했는지는 아래 고정 댓글 영상 링크에 남겨둘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절고 끈다면 디스크는 발을 뒤집었을 때 원위치가 느리다. 관절은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있거나 쉴 때 핥거나 행동이 움찔거린다. 슬개골 탈구는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정상적으로 걷기 위한 패턴을 반복한다. 근육통은 만졌을 때 아프고 쉬면 나아진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보호자 눈이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진짜로 심각한 걸까 고민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3초 테스트로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우리 아이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강아지 다리 절뚝거림에 대해서 그 원인과 분류하는 방법, 슬개골 탈구와 디스크를 헷갈려하는 강아지 집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3초 테스트, 그리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환경 요인까지 알려드렸어요. 사실 저도 보호자로서 늘 불안했고 아이가 다시 걷기 전까지 수없이 좌절했는데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놓쳤던 신호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힘든 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 보호자의 관찰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빠르게 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조금 아플 수 있더라도 우리 함께 잘 보듬고 케어하면 더 건강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